동남아시아 하늘에서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적의 방어선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전에서요.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충돌을 벌였는데 전황을 뒤집은 게 바로 한국산 T-50이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전쟁 판도를 바꿔버릴 정도의 무기를 수출합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헤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 두 나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0년이 넘은 오래된 분쟁이거든요. 1907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어진 817km짜리 국경선이 문제의 시작인데 서로가 이 선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충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인근 지역이 최대 격전지인데 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거든요. 문제는 이 사원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전략 요충지라는 점인데 두 나라 모두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500고지라고 불리는 지역도 있는데 해발 500m 고지대로 여기를 점령하면 상대방 영토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에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처음 교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소규모 포격과 소총 사격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더니 12월에 들어서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토에 직접 공습을 감행하면서 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태국 측은 자국 병사들이 캄보디아 측 공격으로 사망해서 자위적 공습이라고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먼저 발포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어요. 아세안 회원국끼리 대규모 무력 충돌을 벌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동남아 지역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태국이 압도적인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한국산 전투기인데 TC-50KH 골든이글이라고 불리는 기체거든요. 원래 태국 공군은 미국산 F-16과 스웨덴산 그리펜을 주력으로 운용해왔는데 노후 전력 보강과 조종사 훈련용으로 한국산 기체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만든 히-50 계열은 원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됐는데 설계 자체가 무장 탑재와 전술 임무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다목적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다가 전쟁이 터지면 바로 실전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는 일석이조 기체라는 거죠. 태국이 굳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가격 대비 성능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투기를 사려면 대당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드는데 한국산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그리고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T-다이노체 계열을 수출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훈련과 경공격 그리고 경량 전투 임무를 한 기체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엄청난 매력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데 태국 공군의 작전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었거든요. 먼저 F-16과 그리펜 같은 주력 전투기가 캄보디아 내 포병 진지와 지휘소를 1차로 타격하고 그 뒤를 T-55 계열이 정밀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서 T-50이 빛을 발했는데 지상군이 전진하는 동안 하늘에서 적의 저항을 제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의 무기고와 저장시설을 공습할 때 T-50에서 폭탄 4발을 투하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500고지 인근 방어선에 대한 집중 폭격에서도 T-52, F-16 그리펜과 함께 다중 패키지 타격 편대에 포함되어 작전을 수행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방어선을 돌파할 때였는데 한국산 유도폭탄과 T-50 플랫폼이 결합된 정밀 공습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포병과 대전차 미사일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상공 장악한 태국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형태의 현대전을 전개했거든요. 한국산 T-50 계열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강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성인데 원래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인데도 4세대나 5세대 고가 전투기 못지않은 좌표 타격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캄보디아의 포진지와 탄약고를 최소한의 출격으로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운용 유연성인데 태국 공군은 원래 훈련용으로 쓰던 기체를 짧은 시간 내에 실전 임무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소프트웨어와 무장, 그리고 조종사 인터페이스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어서 별도 개조 없이 훈련기에서 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비용 대비 효율인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 매체조차 5세대 스텔스기 F-22와 FA-50을 비교하는 건 과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비용 플랫폼이 실제 전장에서 전략적 효과를 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싸고 좋은 무기가 비싸고 좋은 무기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는 건데 이건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다른 나라들도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비싼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입증했거든요. 하지만 이 성공 스토리에는 어두운 면도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T-50에서 투하된 폭탄이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의 학교와 마을에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건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한 캄보디아인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거든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우리 고향 아이들을 죽였다는 절규에 가까운 항의였는데 이 장면은 한국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자부심이고 다른 한쪽은 윤리적 부담이에요. 자부심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는데 분쟁 판도를 바꿀 정도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됐거든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우리가 쓰던 전투기는 전부 미국에서 지원받은 거였고 1970년대까지도 자체 항공기 생산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투기와 유도탄 그리고 항전 장비까지 설계하고 수출하는 기술 주권 국가가 됐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성취예요. 하지만 윤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든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는 순간이 곧 누군가에게는 공습과 폭격 그리고 민간인 희생이라는 비극이거든요. 무기 수출이 돈벌이가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해서 그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이 단순한 조립이나 하청 국가가 아니라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건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세계가 한국산 전투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한국 무기는 가성비 좋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실전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K2 전차나 K9 자주포처럼 육군 장비는 폴란드 등에 대량 수출되면서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공군 전력은 상대적으로 실전 기록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T-50이 실제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 방산 수출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에요. 다만 이 자부심을 진짜 성숙한 수준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만든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넘어서 어떤 규칙과 윤리 안에서 쓰이게 할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무기 수출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거든요. 한국도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은 한국 방산 산업에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회이고 하나는 과제예요. 기회의 측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이 입증되면서 수출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산이 빠듯한 중견국들 사이에서 인기가 오를 겁니다. 과제의 측면에서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생겼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책임감이 더 앞서시나요?